네, 안녕하세요. 파이널컴 무비입니다. 저번에 갤럭시 Z 폴드 7 케이스 끼는 거 이야기하다가 엄청 혼났는데 오늘도 혹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 보통 걱정하면 그럴 일이 별로 안 생기더라고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다기보다도 다양한 의견, 또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에 대한 것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아이폰 17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이 17 프로 나오고 나서 이 디자인 때문에 사람들이 뭐 충격이다, 뭐 어떤 분들은 실물로 보면 괜찮다, 손에 만져봐야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논란이 많은 디자인입니다. 논란이 많은 디자인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냥 어떤 개인이 만들거나 아주 작은 업체에서 만들면 그냥 잘못 만든 걸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큰 회사 있죠. 예를 들면 애플이나 뭐 삼성 같은 곳에서 한 디자인인 경우에는 논란이 되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 못 따라가는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것들이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폰도 처음 스티븐 잡스가 만들었을 때 3GS부터 5S가 제일 예쁘다 그랬죠. 그때 그 얇은 한 손에 들어오는 카메라도 이렇게 안 튀어나오고 그때 그 기억, 내가 제일 좋았을 때 기억이 가장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익숙한 것에 대한 갈증이 좀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것이 나오면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대기업들, 특히 패션 브랜드들이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요 항상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디자인들을 갖고 나옵니다. 보통 이게 정상이에요. 특히 명품 브랜드나 명품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패션쇼 같은 거 보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아방가르드 스타일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저 패션 잘 모릅니다. 근데 한 10년 뒤에도 입을 수 없을 것 같은 SF 영화에서나 나올 것 같은 옷들을 시연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시중에 나올 때에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과의 간극을 메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브랜드에서 나온 가방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용성을 따지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디자인을 갖고 나옵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자기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고 그리고 자신들의 기업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컬러 이런 컬러들을 시도하는 것은 선도해 나가는 기업의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이 내놓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고 배우려고 하거나 알아보려고 하거나 실제로 구입해서 그것을 먼저 느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아이폰 16 프로 디자인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시잖아요. 요만했을 때 있죠. 16. 이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죠. 이거 새로 나올 때마다 이상하다고 느끼셨잖아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명품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 어떨까요? 삼성이 그 갤럭시 Z 폴드 같은 거 접었다 폈다 할 때 그 기술이 정말 대단하고 너무너무 미래지향적인데 디자인은 어떠셨어요? 안 그렇죠. 디자인은 되게 익숙한 디자인. 이거 기업의 선택입니다. 나는 앞서가는 기업으로서의 포지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앞에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고생하고 욕도 먹고 이런 기업이 있으면 잘 되나 안 되나 보고 뒤에서 벤치마크하고 있다가 실용적으로 따라가는 걸 선택할 것인지 그거는 선택의 영역이죠. 뭐가 더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삼성 갤럭시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전략을 짜고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요. 애플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혁신 하시는데요. 혁신도 주관적인 거여가지고 물론 처음 아이폰 나왔을 때처럼의 혁신을 바랄 수는 없지만 왜냐면 비전 프로 나왔을 때도 혁신이라는 말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실망스러웠잖아요. 근데 카메라 섬을 이렇게 키우고 밑에 여기는 글라스로 채워버려가지고 아주 복잡해 보이는 디자인을 갖고 심지어 블랙 컬러도 없이 살 수 있는 건 코스믹 오렌지 컬러밖에 없는 핸드폰을 내버린 애플은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소위 말한 명품 브랜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리스크를 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아이폰 일반 모델이나 아이폰 에어 같은 모델이 있잖아요. 에어는 성능 빼고 디자인은 누가 봐도 예쁘고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깔끔하다고 느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내놨습니다. 지금 나에게 익숙하고 지금 내 상상 속의 예쁜 디자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이러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폰 17 프로의 경우에는 애플에서는 그렇게 내놓을 수가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매년 발표되는 걸 보면 정말 새로운 기술이 나오던가 이번처럼 정말 새로운 기술이 없는 경우는 만들기 정말 어려운 구조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을 갖고 나오는 그런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이요 루머로 나왔을 때도 말이 엄청 많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냐 하는데 물론 이제는 알았습니다. 여기 윗부분이 왜 이렇게 클 수밖에 없는지 여기다가 모든 걸 다 집어넣고 아래에는 배터리하고 이제 발열 관련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알겠는데 그리고 밑에 글래스를 따로 한 것도 맥세이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간 건 알겠는데 나올 때부터 왜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디자인을 갖고 나오냐고 하시는데요. 원래 디자인을 만들 때요 좀 고급 브랜드들 경우 있잖아요. 비싼 브랜드
브랜드들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만 보는 게 아니라 몇 년 뒤의 디자인까지 봅니다. 아이폰 프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바꾸죠. 제가 매년 안 바꾸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성능이라서 매년 바꾸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주 작은 채널이지만 IT 유튜버를 하고 있고 애플 제품은 특히 신제품이 나오면 사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년 바꾸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본업이 있으신데 아이폰을 매년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아이폰 17 프로를 사시면 적어도 2년, 그쵸? 애플 케어도 2년이잖아요. 케이스를 씌우면 3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쓰고 있고 제가 아이폰 16 프로를 쓰고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전화 바꾸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귀찮아서 매년 바꾸는 거 못합니다. 매년 바꿔보시면 재밌을 것 같지만 이거 나올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옮기는 게 엄청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때문에 1년만 쓰려고 만든 디자인이 아니라 내년엔 아이폰이 분명히 신제품이 나오겠지만 이 아이폰 17 프로 같은 최상의 레벨의 디자인들은 2년, 3년, 4년, 5년 정도의 디자인을 보고 만듭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벤츠하고 BMW에서 새로운 차 하나씩 내보냈죠. iX3 신형 나왔는데 노이에 클래스의 라인이죠. 이거 디자인 마음에 드십니까? 감당되세요? 그거 전에 가장 신형 현 모델들이 요거거든요. i7이고 요건 4 시리즈 같고 요거는 5 시리즈인데 요 콧구멍 쪘다고 난리였잖아요. 위아래로 커져서 뉴트리어라고 하고 하는데 요거 보니까 어떠십니까? 요 라인은 조금 볼만하시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이제는 신형이 나타나면 신형이 더 멋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이 왜 그럴까요? BMW 같은 경우는 풀체인지 기간이 7에서 8년 정도 됩니다. 지금 2025년이고 올해 이게 한국은 안 나오겠지만 내년에 들어올 것 같은데 2026년에 들어오면 2026년에만 팔아먹는 게 아니라 최소 2031년까지는 팔아야 되는 혹은 그때까지는 가야 되는 디자인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3 시리즈로 부흥기를 이뤘던 노이에 클래스의 디자인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BMW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노이에 클래스를 알 거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게 뭐냐고 그러는 겁니다. 왜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 주시면 탈 거예요? 타겠죠. 돈 주고 사실 겁니까? 그러면 고민하실 겁니다. 실물 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그림으로 봐서 그렇죠. 실물 보시고 한번 앉아서 아시죠? BMW 딜러분들 한번 타보라고 하는 거. 악셀에 발 올리는 순간 돈만 있으면 계약하는 게 BMW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무슨 에스턴 마틴이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만 벤츠나 BMW, 아우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기 어려운 차 아닙니까? 그런 차인 경우에 이러한 디자인을 채택한 이유는 그러한 브랜드들이 항상 선도해 나가는 그리고 단지 어떻게든 팔아먹고 내년에도 새로운 거 디자인 조금 바꿔서 팔아먹고 현대기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현대기아는 디자인이 뭐 사자마자 새로운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당장 파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딱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끼리 말로 뇌이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디자인을 내놓는 게 맞습니다. 벤츠도 이번에 나왔죠. GLC 모델인데요. 원래 전기차가 EQ 라인이었었는데 한국에서 사고도 있었고 디자인에 대한 이거 진짜 EQ 오너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린 좀 그런데 디자인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Q 라인을 완전히 이제 단종시키고 다시 전통적인 CLC, CLA, CLS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요. 이 디자인 어떠세요? 이 앞에 거가 아주 마음에 안 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 뭐냐? 쌍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디자인이 아까 BMW iX3처럼 막 거슬리진 않죠. 네, 이게 지금 전략이 다른 겁니다. 내부에 조명이 많이 들어간 것도 그렇고 고급스럽고 뭔가 화려한 마감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들어가는 것은 벤츠 자체는 지금 중국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갔고 이런 얘기는 그냥 하는 얘기니까 그것보다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 트렌드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벤츠는 지금 공략해야 되는 시장에 더 집중하는 것 같고요. GLC 디자인이 지금은 아까 iX3처럼 거슬리진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디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막 거부감이 생긴 디자인은 아니고 예쁜가 못생겼나 이런 정도인데 요거를 앞으로 7년 8년 지났을 때는 어떻게 느낄까요? 그때는 요 컨셉의 디자인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는 조금 구형 차량처럼 보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선택의 영역인 거예요.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 iX3 디자인도 조금 있으면 뇌이징이라는 게 돼가지고 예쁘게 보이고요. 예쁘게 안 보이더라도 구형 BMW들 있잖아요. 노이에 클래스 전 모델 G바디 초반 거 F바디 E바디 이런 것들은 아주 뭐 올드카 이런 느낌 말고는 다 구형으로 보이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폰 얘기에다가 멀리 왔는데요. 디자인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고 선도하는 명품 기업에서 하는 디자인이라면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써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1년 쓰실 거면 몰라도 2년 3년 쓰시면 곧 이 디자인이 레퍼런스가 되고 특히 이 디자인은 그냥 모 자동차처럼 속은 똑같은데 겉모양만 바꿔서 매년 새로 출시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이 디자인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베이퍼 챔버 발열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를 뻥 뚫어서 맥세이프를 했어야만 했고요. 또 알루미늄이라는 유니바디 소재를 만들어서 내구성을 극대화하고 열 방출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년엔 이걸 기반으로 또 좀 가벼워졌다고 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먼저 써보는 그런 경험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는 극명하게 의견이 갈릴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요. 제가 뭐 맨날 명품만 두르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